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암세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이 조용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에 매일 먹는 음식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단정적인 말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암이 자라기 어려운 몸의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 이 표현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구들은 이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정 음식이 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식습관이 암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음식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왜 그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거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매일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복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자외선이나 발암물질 같은 외부 요인으로 손상이 생기기도 해요. 2011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가진 특징들을 정리했는데요. 정상 세포와 달리 암세포는 스스로 증식 신호를 만들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며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네이처 이뮤널러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설명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면역 시스템은 비정상 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암면역 감시라고 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는 24시간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이 경비원이 잘 활동하는 동안에는 비정상 세포가 암으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경비원이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입니다. 그 경비원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빨갛게 붓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2002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 분열이 촉진되고 비정상 세포가 생존하기 더 쉬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DNA 손상이 반복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 번째는 인슐린 신호 과활성화입니다. 혈당이 자주 높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2010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과 관련된 성장 신호가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2015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면역 시스템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암 발생 환경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4가지, 만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당 불안정, 장내 환경. 이것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음식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정확히는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배추, 케일, 청경채, 무, 순무 같은 채소들이 모두 같은 계열입니다.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좋은 건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설포라판이 핵심입니다.
1992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이 PNAS에 발표한 연구에서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이 몸속 해독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를 해독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NRF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설포라판이 바로 이 NRF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몸속 청소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97년 같은 연구팀이 발표한 후속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새싹이 브로콜리 성체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훨씬 높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 보고서에서도 십자화과 채소 섭취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수 검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채소들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설포라판의 양이 크게 달라져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한 성분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거나 뜨겁게 가열하면 이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짝만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넣었다가 꺼내세요. 아직 약간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볍게 쪄서 먹는 것입니다. 찜기에 올려 2-3분 정도 쪄도 충분합니다. 날 것으로 먹는 것도 좋아요. 쌈 채소처럼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오래 끓이거나 볶는 방식은 설포라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푹 익혀서 드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리 시간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손 가득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아로니아, 포도, 체리. 이런 짙은 색을 가진 과일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 베리류들의 공통점은 색깔이 진하다는 것인데요. 그 진한 색 자체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에요.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산화 스트레스 이야기를 드렸죠?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와 DNA를 손상시킨다고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흡수하고 무력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스폰지처럼 작용해서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활성산소를 잡아채는 거예요. 또한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 신호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농업식품화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베리류가 가진 항산화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베리류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013년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와 딸기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혈관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심혈관 연구이지만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감소가 암 예방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베리류는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육의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 농도가 높아져요. 그보다는 그냥 씻어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냉동 베리류도 영양면에서 신선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블루베리는 특히 냉동 보관이 잘 되는 과일이라서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산 과일 중에서는 포도, 딸기, 체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철 과일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리류를 먹는 것이 항암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치료와 식단에 대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한 분들의 일상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삼치, 참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보조제로도 많이 팔리는 성분인데요. 오늘은 왜 이 성분이 암 예방 환경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은 EPA와 DHA입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염증 매개물질이라는 신호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EPA는 이 염증 매개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HA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세포막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010년 PNAS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염증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상세한 기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과 관련한 연구들도 있어요. 2004년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선 섭취와 암 위험의 관계를 분석했고 2015년 것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대장암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생선을 먹으면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메가3가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암 발생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구워 먹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거나 가공하면 오메가3의 이점이 줄고 불필요한 지방이 추가될 수 있어요. 고등어찜, 연어구이, 꽁치조림 같은 방식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이 오메가3 섭취에 상당히 잘 맞는 편이에요. 오메가3 보조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조제보다는 실제 생선으로 드시는 것이 섬유질, 단백질, 미네랄 등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보조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자,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브로콜리를 매일 먹고 블루베리를 챙겨 먹고 생선을 주 2회 먹는다고 해서 암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생활습관 요인도 있습니다. 그중 식습관은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체 식단 패턴입니다. 좋은 음식 몇 가지를 먹으면서 동시에 가공식품, 붉은 고기, 트랜스지방, 술을 많이 먹는다면 그 효과는 상쇄됩니다. 2015년 누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 분석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이 암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채소와 생선과 견과류를 고루 먹으면서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를 줄이는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프레디메드 연구도 이 방향을 지지합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베리류, 등푸른 생선은 건강한 전체 식단의 일부입니다. 이 3가지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그 식단을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당 불안정, 장내 환경 변화가 쌓이면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은 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세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포함해서 색깔 있는 채소를 매일 한 접시 더 드세요. 둘째, 가공식품을 조금씩 줄이세요. 소시지, 햄, 통조림, 과자, 패스트푸드. 이것들을 한꺼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셋째, 주 2회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특별한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졸여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암을 확실히 막아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몸 안의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변화가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점심 한 끼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변화에 앞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식습관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